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미스 베트남이 여성들이요 돈 많고 나이 든 남성과 사귀어라, 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제일주의에 물드는 베트남,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나우뉴스에서 보면은 미스 베트남이 여성들이 돈 많고 나이 든 남성과 사귀어라, 네, 이거 아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나이 많고 능력 있는 남성에게서 돈과 선물을 받으며 데이트를 즐기는 일명 슈가 베이비, 네, 이런 생활 방식을 옹호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슈가 베이비, 이 사회적 현상에 상대방의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한 슈가 베이비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 이제 미스 베트남이 이렇게 한 거죠. 나이 많은 남성들은 주로 재정과 경력에서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이들과 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들에 비해 젊은 남성들은 종종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돌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나이 든 남자들과 데이트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성들이 슈가베이비가 되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용어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의 지원을 받는 관계 유형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남성의 결혼 여부와 연애 감정 여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 든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성들을 돌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데이트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지, 부도덕한 불륜관계를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또 대응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베트남이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면은 이렇게 뭐 한 20대 여성과 한 60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미스 베트남 타오가 돈 많고 나이 든 남성과의 데이트 추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MBN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아시아경제에서도 나이 들고 돈 많은 남자 만나야 한다, 이거 논란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베트남이 사실상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도망쳐라, 중국에서도 돈 뺀 투자자들이 베트남 인도로 갔다, 네, 그리고 돈 몰리는 신흥국 펀드 베트남 인도 활짝 열렸다, 네, 중국 따라가나 베트남 부동산 단속 강하게 했다가 채권가 폭락. 이 베트남에 가보면은 이 베트남이 하노이가 있어요, 하노이. 그런데 그 하노이 그 옆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을 하노이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핫더이인데, 이 핫더이를 하노이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이 하노이 그 핫더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농촌이에요. 농촌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아파트들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 놓고 나중에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이 도시로 막 이주하게끔 하거든요. 도시 빈민을 만드는 거, 도시 빈민. 그러면서 뭐 대출도 해줘가지고 완전히 금융 노예를 만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따라가나 이게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세안 출장을 갔을 때 베트남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베트남에다가 부동산 사라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얼터당치도 않게 굉장히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싼데 마구 지어놨는데 사람은 없어, 거기 가보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주하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이 홍보하고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들 막 몰아놓고 뭐 인공 바다가 들어온다 막 이러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분양 안 됐던 것들이 지금도 분양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고,
베트남 전기차 빈페스트 주가가 688% 급등했다 해가지고 또 베트남 투자 막 난리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또 몰렸다가 피해를 봅니다. 네, 이 한 연예인이 한국 떠나서 베트남살이 대만족한다.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다. 이 아파트에 있는 수영장 있는데 고급 아파트 많이 지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품이고 또 위험해요, 위험. 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곳이 이 돈에 자꾸 이렇게 물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막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경제 중국 전철받나 수출 일자리 부동산 동시 침체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 실패 우려가 올라간다.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죠. 그래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여기 막 자동차하고 또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절도, 강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실질적으로 많이 당했거든요. 뭐 절도는 뭐 수시로 당했고요. 심지어는 뭐 제 숙소에 들어와서 저를 살해하려고 하고 또 차에다가 독을 타는 행위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뭐 베트남이 막 돈이 된다 막 해가지고 돈이 되기 때문에 갔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스 베트남의 발언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한국 분들이 60대 70대 되신 분들 50대 되신 분들이 베트남 뭐 10대 20대 분들하고 결혼한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다. 그분들한테는 감사한다. 네, 뭐 제가 또 그런 영상 만들었다고 욕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박수를 치고 감사를 드린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비자로 이용하고 결혼을 이용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향해서 가는 거죠. 돈.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뭐 요즘에 창업을 막 장려하고 그러는데 베트남에서 딱 창업을 해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뒷돈 요구하죠. 경찰들이 와서 뒷돈 요구하죠. 또 뿐만 아니라 네, 그 직원들이 횡령이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한국도 횡령 많죠. 은행들도 막 횡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았는데 5,000원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횡령이 굉장히 많이 성행한다. 아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횡령. 이러한 부분들 이거 다 간과하고 그냥 막 환상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깡통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분이 저한테 2,500원을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2,500원 5만 동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지가 됐대요. 베트남에서. 자기는 베트남에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왜 망했는지 모르겠대요.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돌아가도 갈 데도 없고 그냥 한국인들 여행 오고 그러면 구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분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자기가 망한 줄. 왜 모를까요? 그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음모, 공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냥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모르죠. 밑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빼먹고 하면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분은 손님이 엄청 많대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불고기집을 운영하시죠. 식당에 손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뭐 고기라든지 식자재 냉장고를 직원들이 계속 가져가더래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3년 동안 하다가 접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한국 같으면은 뭐 고소해가지고 잡기도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불가능하다. 거의 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베트남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뭐 거의 뭐 2년 동안 그냥 진이 빠집니다. 진이. 더운데 그냥 막 가서 직접 써야 되니까 우리처럼 막 타이핑 해주는 게 아니라 진이 빠지고 그냥 진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냥. 그것이 이제 베트남의 한 단면이다. 물론 뭐
좋은 면도 있죠. 네, 베트남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좋은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광 가는 건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관광 가는 거는 추천하는데 직접 거기서 투자해 갖고 사업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지금 베트남 유학생, 근로자, 국제 결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좋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 위조하고 가짜 결혼하고 가짜 유학생, 가짜 근로자, 가짜 관광객, 가짜 환자 와가지고 한국에서 불법 치료하는 사람도 많다. 항상 균형 있게 얘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한쪽으로 너무 잔인하게 치우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베트남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금전제일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타락해요, 타락. 네, 베트남도 제가 베트남에 가서 놀랐던 것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이 굉장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밝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베트남화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인들의 그 정직, 그리고 가치, 지향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과 흥이 있는 거. 근데 한국도 그냥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빠져가지고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면서 이 동남아 국가하고 한국이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는데, 베트남도 물론 이제 이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사회적 흐름이 된다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